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좀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세 가지 종목부터 OX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러고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기산텔레콤입니다. 새로운 정책 주도주는 UAM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UAM 관련주들이 뜨거운데 그 안에서 기산텔레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을 보유하고 있는지 OX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X 의견으로 일치가 되었는데 먼저 저희가 염정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그 전에 정혜원 과장님, 네. UA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워낙에 뜨거운 또 테마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UAM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즉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도심에서 이런 항공교통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UAM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부분의 이러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숫자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좀 종목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기산텔레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전형적인 테마주 그런 성격의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X를 드린 이유가 단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연의 펀더멘탈로 제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만약 보유자 입장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런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X 의견 주셨고요. 염정팀장님도 동일하신데 기산텔레콤이라서 X입니까? 아니면 UAM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래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X를 주신 건가요? 둘 다 X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목 그대로 정책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성격이 좀 강한 모습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정책에 관련해서 정말 실적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시간적으로 기간이 많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건설사들도 역시 UAM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대형 건설사도 사실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데 이런 사실 기산텔레콤 같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기에는 훨씬 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충분히 약간 테마 성격으로 좀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큰 변동성으로 오히려 이에 대한 부분으로 좀 피해를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시세적인 부분 또 이제 우리가 또 로봇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사실 이제 로봇 관련주와 같은 비슷한 테마로 볼 수 있겠지만 네. 로봇 관련주는 오히려 이제 테마적인 성격에 대한 좀 자리를 좀 잡았다. 오히려 좀 실제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UAM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는 상상 속에서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자율주행차도 제가 못 봤는데 그렇죠. UAM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시기상조 같다. 두 분 모두 X로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 좀 볼게요. 대기업 반도체 공장 착공 수혜를 볼 수 있을까? 해성 DS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로 일치가 되었네요. 앞서 정혜원 과장님이 해성 DS 준비해 왔는데 앞에 코너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네. 바람에 살짝 김이 빠진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정혜원 과장님은 해성 DS의 어떤 모멘텀, 어떤 키워드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 역시 믿을 건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분기에도 이제 실적 숫자로 보여주면서 이를 증명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해성 DS의 이제 주력 제품들을 보시면 이제 리드 프레임과
패키지 기판인데요. 이제 리드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들에 이제 공급을 하고요. 패키지 기판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리드프레임도 그렇고 패키지 기판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지금 쇼티지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단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환경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또 영업 외적인 환경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런 환율 효과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에도 계속해서 상반기에 이러한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동률도 지금 거의 풀가동 상태에 지금 이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4분기에 이제 신규 공장 설비가 이제 가동이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부족 추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올해 또 4분기 이후에는 이러한 캐파 증설과 함께 한 단계 더 영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점, 즉 외형과 이익 성장이 동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 역시나 이제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건 이제 실적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해서 계속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성 DS 그래서 두 분 모두 5로 주셨고요. 기판은 정말 믿고 보는 실적 이번에도 보여줬네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이들이 언제 실적을 보여줄까?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다. 대표적인 게 게임이죠.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는데 NC소프트도 추락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두 분에게 OX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X 일려주셨고요. 아니, 게임주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최근에는 좋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없는 시장 환경이에요. 워낙 시장도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서 더 이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게임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지만 네. 사실 아닌 부분을 기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NC소프트뿐 아니고요. 이제 게임주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을 보면 오늘 시장과 대입해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사실 공포에 휩싸인 어떤 매도 물량이 나타났고요. 반대 매매가 나타났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결국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장 초반에는 좀 싹 빠졌지만 2차 전지라든지 결국은 이제 주도 섹터라든지 그리고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뭐 빅테크 관련주라든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낙폭 대비해서는 만회했지만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장이라는 이런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비우호적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게임주가 실적 면에서 일정 부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뭐 기존의 가격대를 회복하기엔 좀 쉽지 않다.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게임주 전반적인 의견은 일단은 관망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하자. 저희도 지금 구간에서 이제는 다시 봐도 괜찮겠네요. 뭔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조짐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두 분 모두 X 주셨고요. 그럼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 두 분이 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마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두 분은 이런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키워드 보시죠. 확실한 고객사와 2분기 강한 실적 반등 두 분 다 고객사도 사실 돈 벌어다 주는 거니까 실적이잖아요. 약간 실적으로 초점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MC넥스와 LG이노텍을 꼽아주셨는데 의외로 MC넥스는 네. 예상보다 낮은 실적 때문에 어제 좀 후대기 매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사도 괜찮습니까? 네, 지금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나간 실적은 좀 있고 1분기 이제 앞으로 2분기 이후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2분기부터는 지금 강한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1분기에 지금 매출이 좀 부진했었는데 1분기 매출의 일정 부분이 지금 2분기로 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 좀 자연스럽게 좀 매출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1분기에 또 부진했었던 이런 전장 부품 쪽에서도 좀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 이제 매출 구조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모바일과 자동차 쪽이 한 8대2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즉 모바일 비중이 이제 8에서 한 90%, 8, 90% 정도 되고요. 지금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카메라 쪽 모듈이 들어가는 게 한 10에서 한 20% 정도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바일 쪽, 그러니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이제 매출인 모바일 쪽에서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출하량이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3억 대 정도의 스마트폰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저가 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억 대 중에서 한 3, 4천만 대밖에,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고요. A 시리즈라든지 뭐 J 시리즈 같은 이런 중저가 라인들이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인 출하량 확대를 위해서 이제 A 시리즈를 쪽에서 본격적인 좀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 반등과 함께 이런 모바일 쪽에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점진적으로 정상화가 되게 되면 올해 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이제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생산에 좀 차질이 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 쪽에서도 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본업인 모바일 쪽에서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러한 전장 카메라의 탑재량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 향후 이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스마트카 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카메라 장착 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전장 쪽에 이런 성장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MC넥스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C넥스 꼽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요, 5만 원, 손절가 36,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LG이노텍입니다. 고객사로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공교롭게도 MC넥스 같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도 일단은 종목을 선택할 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좀 종목이 확실한 실적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방향이 확실한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오히려 좀 과대낙폭된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4분기 실적 역시도 워낙에 좀 좋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분기까지도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오히려 이에 대한 부분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약간의 우려, 그리고 뭐 중국의 락다운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 뭐 긴축에 대한 정책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그로 인해서 출회됐다. 그를 통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보여준 다음부터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한 달 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의 매출도 좋았고요. 2분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객사의 신제품 출하라든지 오히려 판매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사실 좀 워낙에 좀 탄탄한 애플이라는 고객사가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이제 차량용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기판 관련된 쪽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차익 실현 매물로 오히려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빠졌던 한 두어 달 동안 외국인 기관의 비중이 많이 낮아졌는데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노텍 지금 가격대면은 눈여겨만 보셨던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모멘텀 폴디드 줌이라든지 전장용 자율주행 같은 종목들까지
그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시면서 네. 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 29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노텍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호가 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낙폭은 많이 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